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러시아가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평가받던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지지부진하죠. 뭐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이기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 속에는 그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방산 비리가 존재한다 라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정말 이야, 완전히 어떻게 이런 방산 비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대단한 방산 비리가 들통이 났습니다. 완전히 강철의 심장입니다. 와, 진짜 역대급 방산 비리 러시아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천 초계용 블랙 위도우 2 수상 드론을 실전 배치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최근 출격에서 미사일 6발을 한 번에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전과인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헤르손 일대에서 급증한 러시아의 소형 보트 상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맞춤형 수상 자폭 드론 블랙 위도우 2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용 RC 보트와 유사한 크기와 형상이지만 장거리 순찰 모드 운용이 가능하고 시속 40km로 돌진해 적 보트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올해부터 독일제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KF-41 링스를 현지 생산에 조달하는 우크라이나가 시험평가용 첫 물량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장갑차를 수백 대 조달할 예정인데, 이 장갑차가 대량 배치되면 기갑 전력이 거의 바닥난 러시아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해군이 지난해 말 에이브럼 링컨 항모 전단 시범 운용을 통해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인 NGJ-MB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평가를 실시했고 합격 판정을 받아 IOC를 선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항모전단 비행단에도 NGJ-MB 도입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기존 ALQ-99 대비 3배 이상의 제밍 능력을 갖는 NGJ-MB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항모와 대형 방공 구축함, 잠수함 동시 건조에 들어간 튀르키예가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와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인데 튀르키예의 군사력 폭주, 아무래도 나토와의 결별을 준비하는 시그널 같습니다. 미국이 걸어놓은 여러 제약으로 철저하게 방공 임무에만 투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이 지난해 말 1회 출격으로 6발의 순항미사일을 연속 격추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통상 5개의 적기를 격추하면 에이스가 되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에 생각지도 못한 전공의 에이스가 수두룩하게 생길 모양입니다. 네, 블랙 위도우 2 바로 이겁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냥 RC,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하는 장난감보다 조금 큰 크기인데, 드니프로강에서 러시아군이 보트를 타고 헤르손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하고 이러니까 드니프로강을 초계하는 초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드니프로강에 쫙 깔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보트가 보이면 바로 가서 들이받아 버리는데, 여기에 6kg의 폭발물이 충전되어 있다고 해요. 6kg 같으면 대전차 미사일의 2배 정도 되는 위력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한 방에 그냥 보트 같은 건 파괴되어 버리는 수준 되죠.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정말 하늘, 땅 위, 그리고 수상, 수중 할 것 없이 이제 전부 무인 전투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라인메탈로부터 이렇게 링스 장갑차를 라이센스 생산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재 생산하는데 드디어 시제품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링스 같은 경우에 50톤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전차, 그게 48톤 이런 건데, 전차보다 포탑 훨씬 작고 또 차체도 이 내부는 사람이 탈 수 있게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급의 무게다. 이러면 방어력이 엄청 강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포를 탑재하고는 방어력은 전차급 이상의 방어력,
그리고 여기에 보병이 8명 정도 탑승하고 이런 장갑차가 이제 앞으로 대량 배치되면 어쩌면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량의 사단급, 군단급 이런 대규모 군부대를 운용하는 그런 군대는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사단이 뭐 한 300대씩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서 한 100대 파괴돼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를테면 쿠르스크 시까지 그냥 돌격해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우리 한국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작으니까 부대 규모도 다 예단급 이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보내니까 뭐 충격력을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군 같으면 우리 레드백, 링스하고 동급이죠. 그런 거 수백 대 가지고 그냥 평양 한번 때려버리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처럼 그런 대규모 군부대를 운용하는 걸 지금이라도 좀 편제를 연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NGJ, MB 그러니까 4세대 제머죠. 이게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의 이 전자전기 부대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작전 운용 능력 IOC 획득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항모 전단으로도 퍼져나가겠죠. 당연히 이 조지 워싱턴 항모, 7함대 전진 배치 조지 워싱턴 항모도 이 NGJ가 배치가 되겠죠. 이게 기존의 ALQ-99 대비 3배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3배예요. 자, 튀르키예가 뭐 항모 만들고 방공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사력 폭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거리 2000km급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사거리 2000km 탄도미사일? 자, 그러면 이거 어디 쓰냐? 자, 이거 가지고 모스크바 때릴 수도 있고 또 마음 바꿔서 유럽, 뭐 독일 이런 데를 때릴 수도 있어요. 과연 이 튀르키예는 이 20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어디에 쓸까요? 지금 그리스는 우리 때리려고 저런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는 뭐 감정 안 좋지만 어쨌든 같은 나토인데 튀르키예가 이렇게 군사력 폭주하는 타겟은 도대체 어딘가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F-16, 지금 미국이 야 전투는 하지마, 공중전 하지마 자 이렇게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인데 공중전을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이에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의 수호의 30 이런 거하고 붙었다가 깨지면 미국이 체면 손상되니까 공중전을 하지 마. 자 이렇게 되어서 순항미사일 요격 임무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출격에 순항미사일 한 대가 순항미사일 6발을 요격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암람, 사이드바인더 그리고 뭐 기관포 속도가 느리니까 따라가면서 기관포 쏘았겠죠. 그런 거 다 해서 한 대 출격이 6발을 요격했는데 자 그러면 적기는 아니지만 비행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타겟 6개를 요격했다. 자 그러면 5개 격추시키면 에이스인데 자 순항미사일 6발을 한 번에 요격하고 에이스 칭호를 받게 되는 우크라이나 공군이네요. 아무튼 야 순항미사일 요격하는데 전투기가 즉효약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강철의 심장 돈 빼먹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철 하트, 메탈 하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발발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던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건 러시아군 전체에 만연해 있는 부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러시아군 수뇌부 말 그대로 수준이 다른 역대급 방산 비리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불치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말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러시아 국방부가 일명 시리아 익스프레스라는 긴급 대피작전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비자금을 챙겼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VCHK OGPU가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이 사건이 지난해 국방장관에서 쫓겨나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맡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주도로 일어났다며 여기에는 현재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차관, 드미트리 불가코프 전 국방차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로된 이들의 범행 수법은 그야말로 대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사드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시리아 주둔군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선박을 구입한다며 특별 예산을 편성해 화물선 구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4,400톤급 화물선
볼고그다 50, 4,600톤급 화물선 드비디차 50, 3,800톤급 화물선 키질 60, 2,060톤급 화물선인 카잔 60 등 4척의 화물선을 긴급 조달 형식으로 구매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공식 서류에는 이들이 모두 신조함으로 한 척당 5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문제는 볼고그다 50은 1985년에 건조돼 튀르키예에서 다달리라는 이름으로 40년 동안 운영되다 폐선을 앞두고 있던 배였고, 드비니차 50 역시 1985년에 건조된 폐급 선박이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카잔 60은 2014년에 튀르키예 폐선업체에 30만 달러의 고철로 팔렸던 배로 10년 넘게 해안에 방치되었던 폐선이었습니다. 쇼이구 일당은 불가코프 전 차관의 오랜 친구인 드미트리 프림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브프라흐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이들 선박을 고철값에 구매한 다음 러시아 국방부에 신조함 가격으로 팔았는데요. 이 배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시리아에서 리비아로 단 한 차례 운항된 뒤 모두 고철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리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타르투스와 흐메이민 기지에서 군병력을 제때 철수시키지 못하고 시리아 새 정부에 상당한 몸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리아 주둔군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했는데요. 쫓겨난 뒤에도 남은 권력을 쥐어짜 비리를 저지르는 쇼이구 일당,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은 이럴 때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정말 역대급 아닙니까? 와, 메탈 하트. 와,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이 헤비메탈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때 독일 헤비메탈 그룹 액셉트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히트곡이 메탈 하트인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와, 강철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릅니까? 이 배, 자, 이 배가 3,800톤급의 키질 60, 이런 걸 폐선 직전에 있는 이런 걸 5천만 달러에 구매했다. 실제로는 뭐 한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샀겠죠. 그리고는 한 번 딱 운영하고 바로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3배 샀다 하고는 팔아버린 겁니다. 시리아에서 정권교체가 12월 10일경에 공식 정권교체됐죠. 그 상황에서 이 한 달 만에 이만큼 돈을 해먹어버린 겁니다. 4척을 해먹어버렸으니까. 자, 이 쇼이구가 대장이고요. 이 일당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차관 둘이가 있는데 이 자들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조사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도 그냥 돈 빼먹는 데는 그게 웬 말이냐, 그래도 해야지 해서 같이 지금 한 겁니다. 기가 찹니다. 자, 이 배는요, 카잔 60, 이건 2014년 10년 전에 폐선되어서 튀르키예의 고물 해체업자에게 팔렸다가 아직 해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걸 아직 움직이죠 하고 또 사온 겁니다. 이 냉동 화물선인데, 아니 지금 러시아 병력 철수하는데, 장비 철수하는데 냉동 화물선을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든 말든 그냥 가져오는 거, 일단 배만 있으면 되니까 싼 거. 그렇게 해서 새 거 샀어요 하고는 2억 달러 정도를 국고에서 빼다 쓰고, 그리고는 한 번 딱 운영하고는 시리아의 이 타르투스 해군기지에서 장비 싫어 해서 리비아로 한 번 딱 갖다 주고는 또 폐선. 이렇게 한 겁니다. 페이프 컴퍼니 소보트라흐트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고철 가격으로 배 4척을 사고, 그래서 이 배 4척을 산 걸 이 페이프 컴퍼니가 국방부에 판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그 폐선 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장비를 리비아로 갖다 주고, 근데 리비아로 다 못 갖다 줬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어요. 1월 6일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타르투스 해군기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따위 배를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야, 그 배 보자. 새 거 샀다며 보자. 할까봐 또 팔아서 없어요. 증거인멸. 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지브랄타 해협에서, 지중해 들어간 지브랄타 해협에서 2척의 화물선이 침몰했지 않습니까? 엔진 고장으로. 그것도 아마 이런 배 사서 또 다른 일당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러시아의 이 비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와, 끝내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